여러분의 친정과 시댁은 생신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희 친정은 생일날 그냥 간단하게 식당 가고 각자 사고 싶은 거 사게 현금으로 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는 케이크에 촉 꽂아 후 부는 관례도 없었습니다. 저랑 언니는 그게 훨씬 좋았고 또 평등한 금액을 주니 언니랑 싸울 일도 없었죠. 그리고 꼭 생일 당일 축하받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때그때 가족들 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주말에 간단하게 파티를 하거나 그랬습니다. 생일을 그닥 챙기지 않는 스타일이지만 그렇다고 생일을 아예 모르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화목하지 않은 집안도 아니고요. 서로에게 관심이 많아서 대화도 참 남들보다 많이 한 민주적인 집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집에서 자라오다 결혼하고 이 집으로 시집 온 이후 저는 이놈의 생일 때문에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참다가 제가 난리 한번 친 이후로 시댁 생일 관련해서 괴로울 일은 없어졌고요. 그게 벌써 10년도 전이지만 그날은 제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제 남편은 3남매 중 막내였고 위로 누나와 형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했을 때 두 분 다 결혼하신 상태였고 아이들도 각각 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바로 근처에 시고모님이 사세요. 시고모님은 시고모부와 자식 한 명이랑 그렇게 사셨고요. 바로 옆 아파트 단지라 거의 한 집처럼 왕래하며 사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는 시누이 입장이라 조금 서먹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머님이 시고모님 도움을 많이 받으며 결혼 생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주말에 일하시는 저희 시부모님 대신해서 시고모님이 주말마다 저희 남편 3남매를 봐주고 그러셨대요. 저희 어머님께 시고모님은 은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한테 시댁은 고모님까지 포함이다. 우리는 거의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너희 고모님께 빚진 게 많으니 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해드려야 한다. 알겠지? 결혼하고 신혼여행 다녀와 시댁에 인사 간 날 어머님이 달력 하나를 주시며 이렇게도 덧붙이셨어요. 여기 우리 시댁 행사 다 있다. 네 남편 생일, 네 시부모 생신, 네 시누이네 가족 4명, 네 아주버님네 가족 4명, 그리고 시고모님네 가족 3명, 총 13명 생일 내가 다 적어놨고 음력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다 체크를 해놨어. 그거 필시 알아둬야 할 것이야. 그리고 제사는 우리가 줄였어. 그래서 명절에만 하면 된다. 네가 우리 막내 며느리니 기념일마다 달달 외워서 챙기거라. 알겠냐?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며 주신 달력에는 13명분의 생일과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뿐만 아니라 시고모님네 결혼 기념일까지 다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글씨로 시외가 분들의 생일도 몇 개 적혀 있더라고요. 응, 우리 외가 쪽은 별로 챙길 게 없어. 그냥 그때 잊지 말고 전화만 하면 돼. 네 시이모 2분이랑 시외 삼촌 하나. 거기는 전화만 해도 되니까 간단하지? 그렇게 하여 빼곡히 메모가 되어 있는 달력 하나를 결혼기념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받았습니다. 신우도 저더러 야무지게 잘하길 바란다면서 한마디 거들더군요. 우리 집은 워낙 화목해서 이런 거 잘 챙겨. 우리 큰 올케만큼만 해. 내 생일이랑 우리 엄마 아빠 생신 때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날 인사 갔다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남편이랑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나더러 어떻게 이걸 다 챙기라 하시는 거야? 봐봐. 그럼 5월 달엔 내가 챙겨야 할 날이 6번이나 있는 거야. 조카들 어린이날이랑 어버이날, 아버님 생신, 시이모, 시고모, 그리고 당신 생일까지. 이걸 어떻게 나더러 다 챙기라고 이렇게 메모를 하시는 거야? 난 못해. 설마 우리 엄마가 이걸 너더러 다 챙기라고 하시겠어? 그냥 알아만 두라고 주신 거겠지. 그렇게 심드렁하게 대답하며 운전하는 남편에게 저는 버럭 화를 내며 그럼 알아만 두라고 이렇게 세심하게 적어서 주신다고? 이걸 결혼 선물이라고 하시잖아. 나더러 꼬박 다 챙기라고 하셨다고.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당신 일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챙겨. 됐어.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남편은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는 했지만 당장 그 다다음 주가 시아버님 생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주일 전쯤 시댁에 전화해 어머님께 여쭙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아주버님 생신인데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니? 네가 아주버님이나 네 동서한테 물어봐. 그러시길래 제가 한숨을 쉬며 형님, 그러니까 제 윗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저 다음 주가 아주버님 생신이신데 그날 파티라도 하세요? 제가 그렇게 묻자 동서가 작게 웃으며 신경 쓸 일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당일날 아주버님께 전화만 하시면 될 거라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생신 축하드린다고 전화 드렸죠. 그렇게 미션 하나를 시원하게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색시라 전화 한 통도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 우리 큰아들한테 딸랑 전화만 했다면서 선물은 안 보내주고? 내가 그러라고 달력에 그렇게 힘들게 다 적어놓은 줄 알아? 선물이든 현금이든 보내줘야지. 달력 맨 뒷장 보면 우리 가족들 계좌번호 다 있다. 거기로 당장 10만 원 보내.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통을 치시더니 할 말만 딱 하고 끊으시더군요. 어찌나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시는지 저도 모르게 달달 떨며 인터넷 뱅킹으로 시아주버님께 10만 원 보내드렸네요. 너무 황당하고 기분 더러웠지만 어머님이 너무 화를 내시는 바람에 새댁의 새 가슴으로는 감히 뭐라 반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한테 하소연했더니 또 신경 쓸 거 없다면서 무심한 태도로 일관하더라고요. 시어머님께 자기가 얘기 잘 하겠다고 하더니 남편도 한 소리 들은 모양이었어요. 며느리 교육시키는 중이니 남편들어 괜히 부인 편 들지 말고 중간에서 잘 하라고 했다나? 어이가 없더군요. 그러면서 남편도 한편으로는 제가 시댁에 순종적인 태도로 굽히길 바라는 눈치였어요. 왜냐하면 신혼집 구하는데 시댁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3억 5천짜리 아파트 매매하는데 시댁에서 2억 해주셨고 남편이 5천만 원, 저랑 친정이 1억이랑 가정가구 했습니다. 시부모님 아니었으면 맞아요. 신혼집 구하기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그치만 저는 처음부터 형편에 맞게 전세 들어가자고 했고 굳이 매매하라고 압박하신 건 시부모님입니다. 그치만 속속들이 파고들어 보면 그 2억을 다 주신 것도 아닙니다. 도와줄 테니 매매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팔아서 시세 차익 남기면 그때 다시 되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빌려주신 거면서 저한테는 요즘 누가 2억이나 해주냐 고마워하라 하시더군요. 그 말도 맞지만서도 솔직히 저희 부모님은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고 솔직히 가정 가구는 집이랑 달리 쓰면 그대로 가치가 없어지는 물건인데 돈은 돈대로 쓰고 생색도 못 내시는 것 같아 저도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렇게 저희한테 2억 해주셨다는 걸 계속 강조하시며 막내 며느리인 제가 시댁에 더 충성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업무 마감하는 시기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시고모부 생신날 전화를 못 드렸는데 처음 그때 며느리 노릇 잘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든다고 그 자리에서 뭐라 한 소리 하긴 했지만 시어머니가 더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며 이 머저리 같은 놈 조용히 안 해?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화목하다. 네가 괜히 네 부인 편 들어봤자 우리 가족 사이에 금만 가지 도움될 것 하나 없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고요. 남편도 어머님 되게 무서워해요. 저희 어머님이 가족들을 거의 군림한다고 봐도 돼요. 입김이 얼마나 세신지 시아버님도 꼼짝 못하시는 편이고요. 물론 그렇게 어머님의 불호령에 맞춰 살다 보니 남편 세남매 모두 공부도 잘했고 어긋나지 않게 잘 큰 건 사실이지만 각자 가정도 이런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어머님 말씀에 거부 한번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저희 윗동서도 성격이 워낙 순해서 어머님 말씀 잘 들으며 결혼 생활 해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워낙 할 말 하는 성격이라 그런 시댁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시어머니의 만족이 이루어지고 또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받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길들여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 가족 챙기는 것도 한 반년 지나가니 그럭저럭 할만 하더군요. 처음엔 시외가댁 분들께 전화해서 할 말도 없는데 호호 웃으며 생신 축하한다 말씀드리기 참 어색하고 뻘쭘했지만 그렇게 전화 한번 하고 나면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잘했다. 그래, 내가 며느리 참 잘 들였어. 앞으로도 부탁해. 라고 인사를 해주시니 그냥 저냥 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에 2-3번씩 시 가족들 생신 챙기고 제일 바빴던 5월은 4주 중에 딱 1주 저희 친정 가고 나머지 3번의 주말은 전부 시댁에 가서 보냈습니다. 그때 아버님 생신이랑 시조카들 챙기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까지 전부 몰려서 5월은 그냥 아예 주말에 제 약속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신마다 꼭 저더러 10만 원씩 가족들한테 줘야 한다 하시길래 조카들까지 전부 다 챙겨줬어요. 시댁 가족들도 나중엔 그게 당연한 듯 받았고요. 그래서 은근히 시댁에 들어가는 돈만 엄청 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신혼집 구하는 돈 2억이나 신세를 받았으니 그냥 이자라고 생각하고 아까워하지 말라시더군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생신 때는 자연스레 생신상을 바라시더군요. 막내 며느리 들어왔으니 이제 생신상 차리는 게 제 일이라면서 어머님이 손수 큰 동서 보고 하지 말고 저더러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 맞이하는 주 토요일에 새벽같이 일어나 장보고 시댁으로 가서 상 차렸습니다. 시구모님 분들까지 전부 오셔서 파티해야 했으니 거의 15인분을 저 혼자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무조건 한식이어야 한다. 정성 많이 들어가는 음식으로다가 해. 알겠니? 하시며 메뉴도 정해주셨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전복구이,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 5가지 요구하셨고 식혜도 웬만하면 집에서 해오라 하시더군요. 솔직히 그거 어떻게 제가 다 합니까? 맞벌이라 너무 피곤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생신이라는 이유로 며느리한테 새벽부터 장봐와서 시댁에서 생신상을 차리라뇨. 그래서 제가 그거 다 못한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하는 데까지만 해보라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단 거의 다 만들긴 했지만 잡채랑 나물 5가지는 사갔어요. 식혜도 그냥 시판 음료수 사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어떻게 잡채를 사올 수가 있니? 사오는 건 맛이 없어. 기름만 숨 많아가지고 느끼하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나물 그거 무치는데 얼마나 시간 든다고 그걸 사와? 식혜도 시판을 사오는 건 뭐고? 사올 거면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손수 만든 그런 거라도 좀 사오지. 너 정신이라는 게 있니? 네 동서는 말이야. 네 시아버지 첫 생신날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놨다고. 라고 하시는데 진짜 눈물이 찔끔 나더군요. 신우도 저 혼나는 현장을 빼꼼 들여다보더니 뭐야? 몇 개를 샀어? 우리 큰올케는 하나도 안 사고 전부 다 했는데 너무 성의 없다. 올케, 이게 뭐야? 내가 기대한다고 했잖아. 굳이 이렇게 비교해선 안 되지만 형님은 원래 요리를 취미처럼 잘 하시는 분이고 전업이세요. 저는 맞벌이고 업무 강도도 세단 말입니다. 그래도 다른 음식이라도 잘 만들어 보겠다고 전날 새벽까지 요리 동영상 보고 연습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머님이랑 신우 말에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생신상 그거 하나 차리는데 5만 생색을 다 낸다며 저더러 빨리 눈물 그치고 빨리 상 차리라 닥달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눈물의 첫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신우도 너무 짜증났고요. 주변에 물어보니 반반이었어요. 시부모님 첫 생신상을 차려드린다는 사람들 반, 그냥 밖에서 식사만 한다는 사람들 반이요. 그래도 저처럼 그렇게 요리를 많이 하는 집은 없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어요. 괜히 남편만 잡아 화풀이하고 스트레스 풀었네요. 그렇게 시댁에 매여 지내니 자연스레 저희 친정도 좀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죠. 나는 시댁 가족들 생일이며 기념일이며 1년에 13번, 아니 13번이 뭐야? 명절에 제사며 그 외 이것저것 부르시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얼마나 많이 연락드리는지 몰라. 이제 당신도 우리 친정 가족들 생신 때라도 꼬박꼬박 전화드리고 챙겨드려줘. 알겠어. 그거라도 해야지. 라며 남편도 저희 친정에 전화하고 손수 현금 보내드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봤자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수고스럽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요. 생일 잘 안 챙기는 저희 친정에서는 뭐하러 김서방까지 전화를 하게 하냐, 안 해도 된다 하셨지만 제가 잠자코 받으시라 했습니다. 저는 더 고생하니까요. 어느 날 시모가 저희 친정은 생신 어떻게 해드리냐 넌지시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희는 원래 생일 같은 건 잘 안 챙겨요. 대신 사고 싶은 거 스스로 사게 현금으로 보내주는 편이에요. 한 20만 원 정도? 그랬더니 어머님이 20만 원이나? 아니, 우리 집 식구들한테는 인당 10만 원씩 주면서 너무 많이 드리는 것 아니니? 어머님, 근데 저희는 가족이 적잖아요. 딱 셋인데. 저는 시댁 13명이나 챙기는 거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그렇네. 그 말에 저는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남편도 제 친정 가족들한테 저 하는 것처럼 생일 때마다 일일이 다 전화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언니 결혼하면 제 형부한테도 전화하라고 하려고요. 그래봤자 1년에 4번이네요. 전 13번인데. 라고 했더니 어머님 표정이 급속도로 썩으시더군요.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은 모양인데 제가 얼굴 꼿꼿이 들어 어머님 눈 똑바로 마주하고 있으니 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열심히 챙겼는데 시댁에서 좀 해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정말 저에게 업무처럼 시키셨잖아요. 하다 보니 할만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시댁 가족들, 게다가 시 외가댁 분들까지 전화해 챙깁니까? 말이 쉽지. 솔직히 시어머님이랑도 일주일에 2번을 통화하는데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새댁이니까 참았습니다. 아직 어려운 시댁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나름 열심히 시집살이 해오다 드디어 제 생일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상도 한번 차려드렸고 시댁 가족들 생일도 제가 다 챙기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어머님이 저도 좀 챙겨주실 줄 알았어요. 하다못해 식사라도 같이 하자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일 전주까지도 시댁에서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혹시 제 생일을 모르시나 싶어서 남편 통해서 얘기 좀 하라고 했습니다. 구차하지만 그냥 그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남편 말이 어머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고 했답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거냐고 물었더니 그런 건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일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일이라 저는 회사에 가야 했고요. 아침에 시댁 가족들한테 전화가 오진 않을까 싶어서 항상 진동으로 해놓던 스마트폰도 벨소리로 바꿔놨어요. 혹시라도 전화 오면 바로 받도록요. 그런데 회사로 출근할 때까지도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텐 그러셨거든요. 모름지기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드릴 땐 아침에 해야 한다. 정오 다 지나서 할 거면 할 필요도 없어. 아침 9시 전에 무조건 해야 하는 거다. 알았지? 그런데 정작 오전 9시가 지나도 그리고 점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시댁 가족들 그 누구한테도요. 너무 화가 났지만 일부러 남편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퇴근하고 남편이랑 식사하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더니 남편이 환하게 웃으면서 생일 선물이랑 꽃다발을 전해주더군요. 그거 봤는데 기분이 하나도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려니 남편이 왜 그래? 기분이 왜 안 좋아?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결국 저녁이 다 되도록 난 시댁에서 전화 한 통 못 받았네. 나 이제부터 시댁에 잘할 필요 없는 것 같아. 뭐라고? 우리 집에서 자기한테 전화 안 했어? 이상하다. 엄마가 이번 주에 집 오라고 하시던데. 뭐? 알고 계셨던 거야? 그러면서 연락 한 통 없으셨고? 그냥 좀 바쁘셨나 봐. 나한테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 9시 전에 무조건 시댁 식구들 13명한테 생일 전화하라고 명령하셨으면서 어떻게 어머님은 그러셔? 다른 가족들은 그렇다 쳐. 내가 앞으로 안 챙기면 되니까. 근데 어머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렇게 그 주 내내 시어머니한테 전화 안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에 불쑥 전화가 와서는 내일 우리 집 올 거지? 몇 시에 올 거냐? 올 때 두루마리 휴지 좀 사갖고 와라. 집에 휴지가 다 떨어졌다. 라고 본인 할 말만 딱 하시고는 끊으시더군요. 생일에 관한 언급은 조금도 없고요.
그쯤 되니 열이 받아서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토요일에 시댁 가서 생일 축하 한마디 못 받으면 정말 다신 시댁에 잘할 일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두루마리 휴지 한 다발 사들고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버님께 전화해 여쭤보니 아버님은 저희 부부가 오는 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부엌에는 그 어떤 음식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요. 남편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등산복 차림으로 들어오셔서는 아이고 먼저들 와 있었네. 그래 휴지 사왔어? 잘했다. 비닐 뜯어서 화장실에 좀 정리해놔. 안방 화장실에도 하시면서 저한테 일거리를 시키시더군요. 그래서 못 들은 척 남편한테 하라고 넘겨버렸더니 어머님 표정이 굳으시더군요. 그렇게 정색한 채로 등산복을 벗으시더니 식탁 위에 까만 비닐봉지를 턱 하고 올려놓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녁에는 내가 모임이 있어. 그래서 점심 먹고 이따가 시고모님 댁에 심부름 좀 하러 가자. 자동차가 망가지셨대나 봐. 어딜 좀 가셔야 한다는데 니들이 좀 태워다 드려라. 그래서 니들 부른 거다. 라고 하시길래 제가 황당해서 네? 저녁에 어머님 약속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저희랑 점심 식사만 하시는 거죠? 그래, 점심만 먹고 시고모님 댁 건너가자. 그리고 니들은 할 일 하고 거기서 바로 집으로 가면 돼. 어머님, 제 생일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어? 생일? 아, 그래, 너 생일이었지? 그래, 늦었지만 축하한다. 내가 그날은 아침부터 바빴어. 텃밭이 망가져가지고 재료상 좀 다녀오느라. 어머님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 비닐봉지를 주섬주섬 꺼내시더니 자,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먹자. 산 내려오면서 김밥 좀 샀다. 할머니가 떨이라고 싸게 해준다길래 몇 줄 사왔지. 아버지는 약속 있다고 하니 우리끼리 간단하게 먹자. 세아가 저기 미소 된장국 좀 간단하게 끓여봐봐. 라고 하시는데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뒷목이 뻐근해질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와이프 생일인데 이건 너무... 라고 하니 어머님이 신경질 난다는 듯이 생일인데 뭐 그깟 며느리 생일 챙기는 집이 어딨니? 원래 다 그런 거야. 왜? 억울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울그락 푸르락 하는 얼굴로 어머님, 저 1년 동안 열심히 시댁 식구들 생일 챙겼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상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차려드렸고요. 저더러 이 집 가족 됐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챙길 땐 가족이고 이럴 땐 그냥 그깟 며느리라고요? 그깟 며느리라는 말은 내가 좀 오바한 거고 아무튼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래 며느리가 그런 거다. 너무 속 좁게 생각하지 마라. 너 그럼 우리 집에 생일상 얻어먹으러 온 거니? 야, 내가 이 나이에 내 며느리 생일상 차려줄 군번이야? 너네 생신상 좀 차렸다고 생색내는 거냐? 라며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군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네, 생색 좀 내면 어때요? 저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한테도 저 생신상 차려드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저더러 이 집 가족 됐으니까 노력하라고 하셔서 애쓴 거고요. 그런데 저는 이 집 가족이 아니라 인간 이하네요. 노예도 이 정도 취급은 안 받겠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김밥을 제 몸으로 확 던지시며 너 말이 심하다. 내가 너 그러라고 2억이나 대준 줄 알아? 어디 며느리가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눈 똑바로 뜨고 아까도 내가 시킨 심부름 우리 아들한테 넘길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김밥이나 먹고 네 위치가 어디인지 깨달아. 라고 하시더군요. 더 이상 참을 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참으면 저희 부모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 김밥 어머님 얼굴로 던져버렸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어머님과 경악해 입만 벌리고 있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런 되도 않는 집구석에 시집와서 그래도 새 가족 된답시고 노력한 제가 바보 머저리네요. 2억? 내가 그거 달라 그랬어요? 굳이 돈 보태줄 테니 매매하라고 난리치시곤 뭐라 그러셨어요? 나중에 집값 올라 시세 차익 나면 다시 갚으라 하셨죠? 그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사람 취급은 해주셔야죠. 이러면 내가 이 집 구석에 붙어 있고 싶겠어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시더군요. 시댁에서 그 아무도 이렇게 대든 사람이 없었거든요. 내가 더러워서 이혼하고 말지 뭐하러 이런 취급받고 당신이랑 결혼생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이혼해! 이혼! 이라고 제가 소리를 지르며 시댁을 나왔고 남편이 뒤에서 헐레벌떡 쫓아와 저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친정에 와서 다 얘기했고요. 친정 가족들이 열받아서 바로 이혼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남편 호출해서 엄청 혼냈고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앞으로 시댁 영 끊고 살겠다며 이혼만은 말아달라 빌더군요. 저랑 이혼하면 죽을 거라면서요. 그렇게 며칠을 비는 남편을 보니 저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고 다신 시댁에 수고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으로 어머님께 대들며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더군요. 적당히 좀 하라면서요. 신우가 저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하나 때문에 집안 화목 다 깨진다고 자기 엄마한테 김밥 던진 거 고소한다면서 헛소리 하길래 제가 쌍욕해가며 지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겁을 하면서 끊더군요. 어차피 다 드러난 제 모습인데 감출 필요 뭐 있나 싶더군요. 시댁 누구라도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저는 그대로 들이박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리에 몇 주를 보내고 남편이랑 부부 상담도 다니면서 저희끼리는 다시 돈독해졌지만 시댁은 왕래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전처럼 시댁 행사나 생일 때 연락할 일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저희한테 아이가 생겼고 어머님이 울면서 보고 싶다, 미안하다, 뒤늦은 사과를 하셔서 못 이기는 척 다시 시댁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바로 나와버릴 기세로 그야말로 전투 나가듯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은 웬일인지 저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셨고 시댁 식구들도 조용히 제 눈치만 보더군요. 특히 신우가 저한테 지랄할 거라 생각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이랑은 명절에 잠깐 가서 얼굴만 비추는 정도로 왕래합니다. 남편이 애 데리고 시댁을 갈 때가 훨씬 많고 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명절에 안 가기도 해요. 그래서 1년을 안 보고 산 적도 있고요. 그래도 시댁에서 한마디도 안 하니 저도 편합니다. 눈치도 안 보이고요. 며느리 노릇? 개나 주라고 하세요. 열심히 희생해서 노력해봤자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더 호구로 보고 노예 취급하더이다. 시어머니 얼굴에 김밥 던진 건 지금 생각해도 통쾌합니다.